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30대 여성입니다. 정말로 제가 이곳에 사연을 적게 되었네요. 글을 쓰는 지금도 기분이 이상하기만 합니다. 아직 어리다면 어린 나이인데 벌써 사람들에게 말할 만한 사연이 생겼다고 생각하니 좀 우프네요. 살면서 끝까지 미룰 수 있으면 미루라는 게 죽음과 결혼이라고 하던데, 아마 저처럼 힘든 후회가 되는 결혼 생활을 한 사람들이 한 이야기겠죠? 지금이야 그 괴로운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해방되었지만 또다시 생각해도 이가 바득바득 갈릴 만큼 화가 납니다. 그때는 완벽하게 복수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더 괴롭히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또 다른 복수인 제 이야기를 널리 알려보려 해요. 그 사람들 이름은 실명으로 적을 수 없어도 아마 주변 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거기다 그 가족 중 한 명이 이곳 사연을 보고 있는 것도 봤으니 아마 말은 못해도 속은 부글부글 끓겠죠. 그럼 제가 어떤 사연이 있는지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미용 쪽이라 고등학교와 대학교 모두 미용 관련된 학과를 나왔어요. 그리곤 곧바로 일을 시작하여 스텝 기간과 승급 시험을 거쳐 디자이너로 샵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이쪽 일은 개인 역량과 환경에 따라 연봉이 결정이 되었는데 저는 꽤 괜찮은 대우를 받고 있었어요. 지금은 옮겼지만 그 당시 일하던 샵도 청담동에 있었고요. 당시 좋은 남편감이라고 생각하던 남자친구도 있어서 샵에서 받는 대우가 괜찮아지고 곧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저에게 부모님 두 분이 계셨지만 외동으로 자랐고 20살이 넘자마자 자취를 했기 때문에 항상 가족들의 품이 그리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언니나 동생을 꼭 가지고 싶었는데 마침 남편에게 나이차가 꽤 나는 여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저보다 어린 신우와 자매처럼 지내고 싶었습니다. 거기다 저와 같은 공부를 했던 신우다 보니 더 가깝게 지내지 않을까 싶었어요. 당시 신우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을 못하고 있던 차라 제가 업계 선배로서 자주 조언을 해주고는 했죠.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다니고 있는 샵에 연결 좀 시켜달라고 하는 겁니다. 언니, 이런 말만 해주지 말고 언니 다니는 샵에 나 넣어주면 안 돼요? 네? 내 가게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해요. 지금 있는 스태프들도 다 면접 거치고 들어온 건데. 그리고 지금은 남는 자리도 없어요. 내가 자리 빌 때 연락 줄 테니까 그때도 쉬고 있으면 생각해봐요. 아, 그러지 말고요. 언니 때문에 샵에 오는 사람들도 많다면서요. 그러면 말 정도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울렁증 같은 게 있어서 편한 사람 없으면 실수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니랑 같이 일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하는 거예요. 네? 저도 결국 직원일 뿐인데 어떻게 원장 선생님께 내 신우 좀 고용해달라고 부탁을 하겠어요? 저도 원장 선생님 하는 말씀에는 네 아니오밖에 말 못하는 한낱 직원일 뿐인데 말이죠. 한번 알아듣게 거절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신우는 정말 꿈에 나올 정도로 저에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결국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원장 선생님을 찾아가 부탁을 드리게 되었죠. 다행히 제가 일하는 동안 좋은 평가를 받은 덕분인지 신우가 일을 하는데 허락을 받게 되었어요. 저도 당연히 안 될 줄 알고 한 부탁이었는데 말이죠. 허락을 받고도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샵 안에서는 말이 나올 만한 이야기니까요. 같이 일하던 직원분들 모두 정식으로 이력서와 면접을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디자이너인 제 부탁 하나로 들어온 낙하산 신우를 좋게 볼 리가 없었죠. 그리고 저 또한 직원들 입에 여러 번 오르고 내릴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에게 이해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하고 한 명 한 명의 제 상황을 설명하게 되었죠. 다들 이해해준다며 신경 쓰지 말라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긴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싹싹하고 애교 많은 성격의 신우가 샵 직원 모두들과 잘 어울려 지냈고
고객님들께도 실수하지 않고 일을 잘하여 큰 문제없는 출발을 보였죠. 그런데 샵 내부 사정을 조금씩 알기 시작한 신우가 저에게 샵으로 들어온 협찬용 제품들을 자신에게 달라며 노골적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언니, 근데 아까 들어온 화장품이요. 그거 협찬이죠? 가끔 들어와요. 우선 비상용으로 좀 챙겨놓고 그래도 좀 많다 싶으면 디자이너 선생님들께 나눠주고요. 그래도 언닌 디자이너인데 필요하다면 더 챙겨주지 않아요? 그거 받아서 저 주면 안 될까요? 저 월급은 너무 적은데 쓸 때는 많아서 화장품 사는 게 너무 부담되는데. 나도 위에 쌤들이 주면 받는 거지 먼저 달라고는 말을 못해요. 우선 오늘 받은 거 있으니까 이거 써요. 다음에 또 받으면 줄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샵 원장도 아닌데 어떻게 제 마음대로 가져다 쓰겠어요? 주면 감사히 받는 거고 못 받으면 그냥 마는 거지. 근데 신우는 겨우 디자이너인 저를 대단한 사람으로 아는 건지 아니면 다 알면서 억지를 부리는 건지 화장품 좀 달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을 하더군요. 결국 친한 선생님들에게 밥을 사고 커피를 사며 그 대신 화장품을 받아서 신우에게 주곤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것도 눈치가 보여 제 돈으로 화장품을 사서 주기까지 했죠. 신우만 아니었어도 강하게 안 된다고 혼을 낼 텐데 집안 사람이다 보니 할 말이 입술까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남편에게 말하면 해결해주진 않을까 싶어서 하소연을 했더니 무심한 대답만 돌아왔죠. 솔직히 당신도 그 시절이 있어서 알 거 아니야. 그거 얼마 한다고 그러냐? 어리지만 신우인데 그 정도도 못 해줘? 애가 언니 욕 안 먹게 하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 보면 뭐라도 하나 더 사주고 싶겠다. 내가 당신이었으면 연수한테 취직기념으로 명품이라도 하나 사주겠어. 제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신우 차비 아끼게 해준다고 20분이면 도착할 샵을 1시간 넘게 걸려가며 차를 태워주고 신우가 쉬는 날 전날이면 마음 편히 놀다 오라며 주머니 생각해서 용돈도 챙겨줬습니다. 이 정도면 할 만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제가 신우를 업어다 키우길 바라나 했죠. 신우를 저희 샵에 불러들인 걸 후회했지만 제가 자초한 일이니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던 도중 결국 신우 때문에 샵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주 저희 샵을 찾아주시는 단골 고객분의 소지품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껏 저희 샵에서 단 한 번도 고객분들의 소지품이 없어진 적이 없었기에 전 직원들뿐만 아니라 원장 선생님께서도 당황해 하셨죠. 거기다 잃어버린 물건이 저희에게 건네주신 외투 안에 있었다고 하시니 더 큰 문제였어요. 직원들 전부 잃어버린 소지품을 못 봤다고 하니 고객님께서는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셨죠. 뭐야 이거?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잖아. 마치 내가 없어진 물건도 없는데 잃어버렸다고 억지를 쓴 모양새네. 됐고, 난 여기서 잃어버린 거 맞으니까 여기 경찰 불러서 확인해보자고. 사모님, 고정하세요. 사모님께서 없어진 거면 없어진 거죠. 저희 직원들이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 다들 당황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책임지고 찾겠습니다. 그러니 고정하세요. 겨우 원장 선생님께서 고객님을 진정시켜서 경찰까지는 부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급히 용물을 보셔야 했던 단골 고객님께서는 샵을 떠나시게 되었고 남아있는 전 직원들은 혹시 몰라 쓰레기통 안까지 확인을 하고 다녔죠. 그럼에도 고객님의 소지품이 나오지 않자 원장 선생님께서 직원들을 세워놓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도 처음 있는 일이라 굉장히 당황스럽네. 다들 보지 못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있나. 나 여기 있는 직원들 다 가족처럼 생각해서 의심하기 싫었고 한 번쯤은 욕심이 나서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일부러 지금까지 CCTV도 안 돌려봤고 경찰 부르신다는 고객님 진정도 시켰던 거고. 마지막이야. 이번에도 안 나오면 CCTV 돌려본 다음 경찰에 넘길 거니까 지금이라도 나와. 지금 이 일이
우리 샵에 굉장히 피해가 가는 일이라는 거 몰라? 하지만 아무도 자신이 소지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가장 불안했던 사람은 바로 저였어요. 고객님께서 소지품이 없어졌다고 맨 처음 문제를 제기하셨을 때 저는 데스크에 있던 직원에게 물어 고객님 외투와 소지품을 캐비닛에 넣은 직원이 누구인지 물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제 신우였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혹시나 싶었던 저는 신우에게 다가가 소지품에 대한 행방을 모르냐고 물어봤죠. 아가씨, 고객님 외투와 소지품을 캐비넷에 넣은 직원 아가씨라면서요. 혹시 떨어뜨린 거 아니에요? 언니, 제가 일을 그렇게 못할까봐요? 아니에요. 저분께 받은 외투와 소지품 그대로 캐비넷에 넣었고 없어졌다는 물건도 안 가져갔어요. 언니, 설마 나 의심하는 거 아니죠? 의심하는 게 아니라 혹시 실수했을까봐 그러죠. 아니에요. 저 사람 괜히 집이나 차에 놔두고 온 걸 가지고 엄한 곳에서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신우가 하는 그 말들이 믿음이 안 가던지 원장님 지시에 이곳저곳을 돌며 고객님의 소지품을 찾을 때도 제 눈과 마음은 신우를 향해 있었습니다. 물론 신우는 저뿐만 아니라 원장 선생님과 담당 디자이너 선생님께도 자신이 정말 아니라며 억울해했지만 저는 뭔가 모르게 계속 마음이 불안했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원장 선생님께서 말을 하셨을 때도 신우는 자기 일이 아니라는 듯이 서 있었죠. 결국 원장 선생님께서 직접 CCTV를 돌려보시게 되었어요. 다들 아무렇지 않은 척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모든 신경과 관심은 원장 선생님의 방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원장 선생님께서 저와 신우를 방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겠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방을 들어갔더니 원장 선생님께서 저희를 눈앞에 동영상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에는 외투를 건네받은 신우의 손이 빠르게 움직여 앞치마 안으로 무엇인가를 넣는 장면이었고 그 다음은 테라스 쪽으로 나온 신우가 화분들이 있는 쪽으로 무엇인가를 넣고 숨기는 장면이었죠. 마지막 장면에 연수씨가 무엇인가 넣은 곳에서 이 팔찌가 나왔어요. 내가 고객님께 이 팔찌가 맞냐고 연락을 드렸더니 맞다고 하시더군요. 연수씨 외에는 이곳에 간 사람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말해볼래요? 네? 그게 그쪽으로 간 건 맞는데 물건을 찾으러 다닌 거지 숨기러 간 건 아니었어요. 여기 장면은 고객님께서 이 팔찌가 없어졌다고 말씀하시기 전인데요. 아, 그러면 제가 담배 피는 것 때문에 갔나? 하여튼 제가 훔친 게 아니에요. CCTV에도 팔찌처럼 보이는 건 없잖아요. 지연 선생님, 사실 나 지연 선생님만 믿고 연수씨 오케이 한 거예요. 거기다 가족이라고 하니까 두 사람 사이에 문제만 없으면 서로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서.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죄송합니다, 원장 선생님. 제가 대신 샵에 피해 끼친 걸 배상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연수 씨는 이런 지연 선생님 보고도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아직도 자신이 한 일이 아니에요? 전 당연히 이제는 죄송하다고 신우가 말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닥만 보고 있었죠. 어린애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이 자신이 잘못한 일에는 잘못했다 말을 하고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것마저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우를 샵에 들인 저만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무 말 없는 신우를 대신하여 제가 원장 선생님께 죄송하다는 말을 수십 번 해야 했죠. 당연히 그 일로 신우는 샵에서 잘리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정말 다행인 일이었어요. 원래라면 CCTV와 함께 경찰에 넘겨줘도 할 말이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 일로 인해 저는 원장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다들 저를 이해해주는 분위기였지만 어쩔 수 없이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었죠. 그 일 때문인지
밥을 먹어도 소화를 잘 못 시키고 원형 탈모까지 찾아왔죠. 그렇게 도둑질과는 상관없는 제가 대신 고생을 하고 있는데 범인인 신우는 끝까지 억울해하며 가족들에게 거짓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내가 거기 넣은 건 인정해. 근데 나도 내 것도 아닌 게 내 주머니에 있으니까 당황해서 거기다 넣은 거야. 나도 동영상 보고 그 팔찌가 내 주머니에 들어온 걸 알았다니까? 셔츠 단치에 걸려서 끌려오는 게 내 잘못이야? 나는 알지도 못했는데? 거기 있으면 누가 발견해서 원주인에게 줄 거라고 생각해서 갖다 놓은 건데 내가 처음부터 그 팔찌 거기 있어야 했어 봐. 내가 도둑년이 되는 거지. 하기야 지금 이렇게 도둑년으로 누명을 쓸 줄 알았으면 그때 그냥 말할 걸 그랬어. 동영상을 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조금만 그때 상황을 알고 있다면 신우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지 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초등학생도 알아챌 거짓말을 시부모님과 남편은 진짜로 믿더라고요. 아니라는 걸 알아도 믿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네 얘기 듣고 보니까 네 원장이 직원 줄이라고 일부러 그런 것 같다. 우리 딸이 하는 말도 가능한 소리 같은데 그 말은 듣지도 않고 사람을 잘라? 그리고 CCTV에 팔찌인 게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면서. 그러면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우리 딸을 범인으로 몰아가선 안 되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보, 당신은 연수가 억울해하는데 그냥 듣고만 있었어?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한 애가 자기 생각을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어. 그러니 당신이 연수 입장에서 말도 좀 대신 해주고 원장도 그 상황을 이해하게 해줬어야 하는 건데. 직장 선배인 걸 떠나 같은 가족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그 이야기는 우리 둘이 있을 때 했잖아. 왜 또 아버님, 어머님, 아가씨까지 있는 곳에서 꺼내는 건데. 나도 난감해. 지금도 샵에서 불편하고. 됐다. 쟤도 월급쟁이인데 뭔 힘이 있겠냐. 우리 연수도 잘못이 있어.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하면 되는데 애가 마음이 여려서 누가 힘을 주고 말을 하면 얼어가지고 말을 못해요. 그전에도 비슷한 일 여러 번 있었잖아. 요즘 세상은 말 못하고 마음 여리면 착한 사람이 죄를 덮어쓰는 시대야. 그래서 난 우리 연수가 걱정이다, 걱정. 나중에 남편에게 듣게 되었는데 신우가 도둑으로 몰렸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습관이었어요, 습관. 그럴 때마다 시부모님과 남편이 신우를 싸고 도는 것 같았고 그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니 신우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게 익숙한 듯 보였죠. 이후 우리 집안에서만큼은 신우가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그 일 이후 다른 일을 시작하기는커녕 다시 백수가 되었던 신우는 전에 맛본 공짜 화장품이 좋았는지 계속해서 저에게 화장품들을 요구했죠. 그런데 사용을 해도 너무 빨리 사용한 것 같았어요. 한 움큼 퍼다 바르는 게 아니고서야 그렇게 빨리 사용할 수는 없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백수 신우가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한 건 아닌 것 같고 혹시나 싶어서 중고 카페와 앱에 들어가 제가 준 화장품을 검색을 하니 그 물건을 팔고 있더라고요. 판매 내역에 있는 물품 모두 제가 사비 또는 샵에서 받아온 화장품이었죠. 아예 용돈을 좀 달라 하면 이렇게 기분 나쁘지 않을 텐데 속아왔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더러웠어요. 그날 이후 저는 신우가 어떤 때를 쓰더라도 화장품 외에도 그 어느 것도 신우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신우는 그전까지 하지 않던 못된 신우짓을 했어요. 흔히 말하는 시집살이를 말이죠. 신우가 하는 짓에 대해 남편에게 말해보았지만 남편은 신우가 하는 짓을 아직도 어린 동생의 어리광 정도로 생각하더라고요. 정작 신우에게 괴롭힘을 당한 저는 화가 나서 미치겠는데도 말이죠. 아무리 말해도 지동생만 감싸고 들고 제 말은 알아듣질 못하니 어디 한번 제가 당한 걸 똑같이 당해보라 했습니다. 저도 방법이 다 있었어요. 저희 남편 직업은 명품 수선사였어요. 원래는 가죽공예에 관심이 많아서 공방을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아는 사람을 통해 명품 수선 일을 하게 된 거죠. 브랜드 업체에서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수선해야 하는 작업들도 있었고
브랜드에서도 계약을 할 정도라며 소문이 나다 보니 개인 고객분들도 많았죠. 수선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은 적은데 물량은 많다 보니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은 작업해야 할 물건들을 집 안으로 가져와 수선을 하곤 했습니다. 거기다 지독한 일벌레인 남편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보다 손으로 고치고 만지고 하는 걸 더 좋아했죠. 그러다 보니 아예 남던 방 하나를 자신의 수선 작업실로 사용했고 집으로 돌아와 TV를 보는 대신 방에서 남은 일을 하곤 했죠. 그 작업방에는 수선을 해야 할 명품 가방, 지갑, 의류 등등 값비싼 물건들이 차례대로 있었고 남편이 수집하는 명품들도 같이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 물건들이야 남자 물건이라 신우가 관심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수선을 기다리고 있는 물건들만큼은 신우 눈이 돌아갈 만큼의 좋아할 물건이라 확신을 했어요. 물론 신우도 남편의 작업실 일하는 걸 알아보고 그게 전부 오빠의 고객 물건이라 건들지 않겠지만 그거야 그 물건들을 제가 어디에 두는 것에 따라 다르게 보이지 않겠어요? 마치 제 물건처럼 집 곳곳에 넣어놓고 있다면 분명 신우가 손댈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도둑년 신우와 그런 도둑을 가족이라고 감싸고 도는 남의 편 남편을 이간질시킬 함정을 계획했습니다. 남편이 출근을 하는 날에 맞춰 쉬는 날을 선택한 저는 남편이 출근을 하자마자 제 계획을 실행했죠. 남편 작업실로 가서 수선할 내용이 적혀있는 태그를 모두 떼어버리고 명품들 모두를 안방 화장대에서 보일 듯 말 듯한 곳으로 다 넣어놨어요. 명품들 관리를 좀 안 하는 것처럼 해야 신우가 눈치를 안 보고 가져갈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한 곳에 명품들을 모아놓았던 저는 신우를 불러들일 미끼인 화장품을 명품들이 보이는 곳에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죠. 언니가 저한테 전화를 웬일로 했어요? 아가씨, 아직도 저한테 나쁜 감정 가지고 있어요? 내가 요 며칠 동안 계속 생각해봤는데 아가씨가 하는 행동들이 묘하게 바뀐 게 전부 나 때문인가 싶더라고요. 처음에는 내 입장만 생각했는데 반대로 아가씨 입장으로 생각해보니 이해가 되는 거 있죠? 억울하게 손님 물건 훔친 도둑으로 누명 쓰이고 소문 때문에 일자리 구하는 것도 힘들어서 화가 많이 날 텐데 겨우 화장품 얼마 하지 않는 걸로 내가 뭐라고 하니 기분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한 살이라도 더 많은 어른으로서 아가씨를 이해를 했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뭐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요. 저도 그렇게 속 좁은 애는 아니니까 언니 사과받은 걸로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게요. 저 오늘 바빠가지고요. 이만 끊어도 되죠? 잠깐만요. 내가 오해하고 몰아간 것도 있는데 말로만 사과하면 내 마음이 다 전달될 것 같지 않아서요. 그래서 내가 아가씨가 전부터 필요하다고 했던 화장품이랑 잘 쓰던 거 잔뜩 가지고 왔는데 우리 집에 와서 가져가지 않을래요? 그래요? 잔뜩이라는 말까지 하는 거 보면 양이 좀 많아요? 아가씨랑 다시 사이좋게 지낼 생각해서 이것저것 받아오고 전에 협찬 들어온 것도 밀려있다 보니까 양이 좀 많아요. 어머, 도대체 얼마나 됐길래. 고마워요 언니. 이 정도 받을 만큼 화가 났던 건 아니었는데 내가 곧장 언니 집으로 갈게요. 혹시 뭐 먹고 싶은 거 없어요? 내가 디저트라도 사갈까요? 아니에요. 사도 내가 사야죠. 그냥 화장품 담아갈 것만 가지고 빈손으로 와요. 제 사과에도 심드렁한 태도였던 신우는 화장품이 쌓여있다는 말에 좀 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저에게 콧소리까지 냈습니다. 우리 집까지 택시를 타고 온다고 해도 못해도 30분 이상은 걸릴 테니 그 사이 저는 집 곳곳을 비추는 홈캠을 설치했죠. 전화를 마치고 한 10분 정도 흘렀던 것 같은데 신우에게 10분 뒤면 도착하겠다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제 전화를 받자마자 택시를 타고 오는 건지 예상보다 빠른 신우의 도착에 빨리 준비를 마친 뒤 전화를 걸었죠. 아가씨 어떡하죠? 나 저번에 시술했던 고객분 문제가 생겼나봐요. 빨리 샵으로 들어가 봐야 하는데. 네? 이제 한 10분 안 걸리는데? 조금만 기다렸다 물건만 주고 가면 안 돼요?
급한 일이라 벌써 가고 있는 중이에요. 언니, 설마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죠? 나 괜히 언니 하는 행동이 의심 가려고 하네? 그럴 리가요. 그러면 내가 집 비밀번호 알려줄 테니까 챙겨가요. 미안해요. 오늘 아가씨랑 이전에 쌓은 감정들 다 풀려고 했는데. 뭐, 오늘만 날도 아니니까 다음에 풀면 되죠. 그리고 우리 사이에 풀고 말고 할 게 어딨어요. 아까 사과로 다 없던 일로 한다니까? 아, 그리고 거기 내가 선물하는 화장품 말고도 내 거 중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다 가져가요. 저도 양심이 있지. 그 정도 화장품이면 충분해요. 혹시나 제가 준비한 화장품만 가져가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에 정신 팔린 신우가 보일 듯 말 듯하게 놓아둔 명품들을 못 보면 어떡하나 싶었죠. 근처 카페에 도착한 저는 휴대폰으로 집 내부를 초조하게 보고 있었어요. 드디어 신우가 집 안으로 들어왔고 이리저리 둘러보며 화장품을 찾더군요. 그리곤 화장대에 쌓여있는 화장품을 보고는 자리를 잡고 하나씩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미끼만 가지고 떠나지 말아달라고 빌고 있는데 신우가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 가려는 거예요. 이렇게 실패로 돌아가나 다음 함정은 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신우가 다시 뒤를 돌아 제 화장대로 갔죠. 그리곤 제 화장품들을 발라도 보고 확인도 하면서 챙길 걸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우가 드디어 제가 넣어둔 명품들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하나씩 꺼내보던 신우는 화장대 거울이 작은지 화장실로 가서 이리저리 대보는 것 같았죠. 조마조마하게 지켜보고 있는데 신우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니, 화장품 뭘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요. 이게 다 언니 마음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감동이에요. 근데 아까 갖고 싶은 거 다 가져가라고 했잖아요. 그거 진짜 맞죠? 그냥 마음에도 없는 말 한 건 아니죠? 그럼요. 혹시 내가 나중에 딴 말 할까봐 그래요? 거짓말 아니에요. 내 거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가져가도 돼요. 몇 번이나 확인을 하는 신우를 보니 제가 모아둔 명품을 모두 가져가겠구나 싶었습니다. 거기다 나중에 할 변명도 예상이 가더라고요. 분명 내가 다 가져가라고 했다고 억지를 쓰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어차피 신우가 가져갈 명품들은 제 물건도 아니니까 상관은 없었지만요. 그렇게 제 함정에 빠진 신우는 저희 집 화장실에서 패션쇼를 벌이다 제가 놓아둔 명품들을 가방에 잔뜩 넣고 그것도 모자라 둘러매고 저희 집을 나갔죠. 저는 곧바로 중고 판매 카페와 앱에 미리 즐겨찾기를 해놓은 신우의 아이디를 확인했습니다. 바로 저희 집을 나가기 무섭게 가지고 나온 명품들을 중고로 판매하는 곳에 올리고 있더라고요. 마치 자기가 실사용을 했던 상품들인 것처럼 설명을 적어놓곤 수리 비용을 제외한 가격으로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었죠. 겉으로 마음껏 표현하지 못했지만 속으로는 폭죽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남편 얼굴과 당황해할 신우의 얼굴 표정들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속이 뻥 뚫리는 것만 같았죠. 모든 걸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가려는 그때 집안을 비추고 있던 휴대폰에서 다른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집을 나간 신우가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온 집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이 도둑년 신우가 이제 정신까지 나갔나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부수는 건 없고 뒤적거리며 어지럽히기만 했죠. 왜 저러나 싶다가 느낌이 왔습니다. 일부러 도둑이는 것처럼 하는 것 같았죠. 이런 꾀를 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기대 이상으로 자기 몫을 해주는 신우 때문에 웃음이 새어나왔죠. 계획이 좀 틀어지긴 했지만 상관은 없었어요. 오히려 신우를 잡돌이하는데 더 좋은 상황으로 변해 있었죠. 남편이 먼저 집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밖에서 오랜만에 즐거운 휴식을 취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스트레스 하나 없이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역시나 저녁이 되어 퇴근한 남편에게서 전화가 불이 나도록 걸려왔죠. 당신 지금 어디야? 집에 도둑 든 거 몰랐어?
오늘 당신 쉬는 날이라며. 근데 집이 이렇게 된지도 몰랐냐고. 나 밖에 일이 있어서 나와 있었지. 근데 도둑이라니. 요즘 아파트에 무슨 도둑이 들어? 몰라. 지금 집이 엉망이야. 거기다 작업실에 있던 명품들도 다 도둑 맞은 것 같다고. 나 바로 집 옆이니까 들어가서 얘기해. 남편에게는 저도 걱정하는 척 연기를 했지만 저는 집으로 가는 길 동안 어깨춤을 출 만큼 흥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다시 다급한 얼굴로 바꾼 저는 집으로 들어가 처음 보는 광경 마냥 행동했죠. 남편은 피해 내역을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내 작업실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나봐. 다른 건 없어진 게 없어. 당신도 없어진 게 있나 찾아봐봐. 난 경찰에 연락할게. 우선 내가 설치한 홈캠 있으니까 그걸로 확인해보자. 우리가 아무렇게나 움직이다 증거될 만한 걸 훼손하면 안 되니까. 뭐? 우리 집에 홈캠이 있었어? 홈캠이라는 소리에 남편은 도둑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건지 왜 설치를 했냐는 말도 없이 저에게 잘했다고 했고 잔뜩 기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여준 동영상에서 신우가 제가 준비한 화장품과 함께 남편의 고객 물건들을 가져가는 걸 확인했고 다시 돌아와 집안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까지 확인하게 되었죠. 뭐야? 연수 쟤가 왜 저러는 거야? 그리고 우리 집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고 있는 거고? 내가 오늘 화장품 주려고 비밀번호를 알려주긴 했는데 설마 가족들 것까지 손댈지 몰랐어. 근데 이거 봐봐. 아가씨가 손버릇 안 좋다고 말했지? 우리 샵에서 훔친 정황이 있는 CCTV까지 있다고 했는데 당신이 뭐라고 했어? 당신이랑 아버님, 어머님께서 맨날 아가씨를 감싸니까 저러는 거 아니야. 당신 없어진 물건 비싼 거 많아? 그거 금방 팔리는 거면 또 아가씨가 물건들 팔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아이씨, 이 연수 이게 정말 미쳤나? 나 이 증거 부모님께 보여주게 휴대폰 좀 빌려줘. 아니다, 당신도 우리 집으로 같이 가자. 오늘 내가 인연 손버릇 단단히 고쳐놔야겠어. 남편이 그렇게 화가 난 건 또 처음 봤습니다. 그럴만도 한 게 없어진 물건을 고객분에게 보상해줘야 하는 건 물론이고 소문이라도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실력이 좋다고 해도 소중하게 아끼는 물건 고쳐서 오래 쓰려고 맡겼더니 없어졌다고 하면 맡길 사람이 있을까요? 그 명품 사는 사람들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 그 물건에 애착이 있어서 맡기는 걸 텐데 남편도 그걸 알고 있으니 더 화가 났을 겁니다. 그렇게 거칠게 차를 몰고 시댁에 도착을 했고 남편은 시부모님께 인사도 하지 않고 곧장 신우의 방으로 가서는 신우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던져버렸죠. 오빠 왜 이래? 미쳤어? 갑자기 들어선 왜 이러는데? 야, 이연수, 너 잘못한 거 없어? 이게 정말 미쳤나? 안방과 주방에 계시던 시부모님도 남매가 벌이는 난리통에 뛰쳐나오셨고 두 사람 사이를 말려보려 했어요. 저도 화가 잔뜩 나 신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남편을 말리는 척을 했죠. 여보, 우선 얘기나 들어보고 그 다음에 혼을 내. 물건만 그대로 있으면 되잖아. 설마 그 많은 걸 벌써 다 팔았을까? 다 팔았다고 해도 사람 있고 물건 있지 물건 있고 사람 있어? 보상할 돈은 집을 팔아서라도 갚고 떨어진 평판은 다시 열심히 해서 올리면 되는 거잖아. 남편과 신우를 위하는 척하면서 남편 약을 올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말 때문인지 몰라도 흥분한 남편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신우의 머리채를 잡고선 귀싸대기를 날렸죠. 야, 그건 내 물건들 아니야. 그거 전부 우리 가게 믿고 맡긴 고객들 거라고. 그리고 그게 내 거든 아니든 어디 가족 물건까지 손을 대. 너 가족들 것까지 손대라고 지금까지 네 편에서 서서 감싸준 줄 알아? 벌써 바늘도둑이 소도둑된 것 같은데 내가 정말 다시는 바늘도 짚지 못하게 후드럽혀줄까? 빨리 가져간 물건 꺼내놓고 무릎 꿇고 부모님과 내 앞에서 네가 지금까지 한 짓들 다 말해. 어서! 현수야, 너야말로 어디 가족들끼리 선을 휘둘러. 그것도 네 여동생한테 그러면 돼? 얘가 뭘 훔쳤다고 그래?
너도 지연이 제가 하는 것처럼 네 동생 도둑으로 몰아가는 거야? 엄마, 상황 좀 파악하고 말하세요. 그리고 이제까지 모른 척한 거지. 제가 손버릇 안 좋은 거 알고 계셨잖아요. 제가 아무 증거도 없이 이렇게 하겠어요? 연수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 물건들 훔쳐가고 도둑이 든 것처럼 보이려고 집을 엉망으로 만든 증거까지 있다고요. 아빠 엄마는 또 제 끼고 돌 게 뻔하니까 이번엔 제가 교육합니다. 제 가만히 놔두다가는 도둑질로 경찰서 간다고요. 남편은 저에게 신우가 저희 집에서 버린 장면이 찍혀있는 동영상을 요구했고 그걸 저에게 받아 시부모님께 전부 보여드렸죠. 지금까지 이악 물고 자식의 도둑질을 모른 척 해오던 시부모님도 자기 오빠네 집까지 털고 있는 장면을 보자 다리 힘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신우도 자신의 행동이 담긴 증거가 있다는 걸 아는 듯했고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빨리 내놓으라는 남편의 말에 대답을 하지 못하자 남편은 더는 안 되겠는지 신우를 복날에 개를 패듯이 신우를 잡기 시작했죠. 남편이 신우를 때리는 소리, 신우가 아파하는 소리, 그 소리를 듣고 움찔대는 시부모님 소리까지 저에게는 폭죽이 터지는 것처럼 짜릿하게 들려왔습니다. 한참 동안 제게 폭죽이 터지는 것과 같이 들렸던 그 소리들은 신우의 얼굴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나서 그만 울리게 되었죠. 남편은 신우를 잡는 건 이 정도로 하고 물건들의 행방과 자신의 작업방이라는 걸 알면서도 물건을 훔친 이유를 물어봤어요. 훔친 것들은 보자마자 인터넷에 중고로 올려서 다 팔았어. 조금씩 다 문제가 있길래 싸게 올렸더니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 내가 오래 가지고 있어봤자 들키기만 하지 좋을 건 없을 것 같아서 전부 다 팔아버렸어. 근데 나 그게 오빠 물건인지 몰랐어. 훔친 것도 오빠 작업방이 아니었고 언니가 오늘 화장품 주면서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라고 하길래 다른 화장품 찾다가 바로 옆에 있는 오빠 물건들 봐서 가지고 온 거야. 근데 여자 물건이고 안방에 있길래 언니 거라고 생각했어. 정말 오빠 방에서 안 가지고 왔다니까? 이게 끝까지 거짓말이네? 솔직히 말하고 빨리 내놔라. 말에 앞뒤가 안 맞잖아. 물건에 발이 달렸어? 지발로 안방으로 가게. 그리고 네 입으로도 이 사람 화장품 고르고 있었다며. 근데 갑자기 왜 화장품이랑 관계가 없는 걸 가져가? 그건 언니가 다 가지라는 게 화장품인 건 알긴 했지만 어가 다르다고 앞에 뭘 다 가져가라고 말하지 않아서 물건들까지 가져간 거야. 진짜야. 동영상 있으면 내가 작업실에서 나올 때 물건 가지고 왔는지 아닌지 보면 되잖아. 남편은 또 신우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손이 먼저 나가려고 했어요. 이러다간 끝이 날 것 같지 않기도 했고 저도 되지도 않는 연기 그만하고 속 시원하게 말해야 할 것 같아 남편을 말렸죠. 아가씨 말 맞아. 아가씨 작업실에서 물건 안 가지고 왔어. 뭐? 당신은 왜 갑자기 얘 편을 들어? 동영상 다시 봐보던가. 진짜 아가씨는 안방에서 당신 고객들 물건 챙겨갔다니까? 왜 사람 말을 믿어야 할 땐 못 믿고 안 믿어야 할 땐 믿어? 이 집안 내력이야? 뭐? 지금 당신 뭐라고 하는 거야? 나 장난할 기분 아니니까 왜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이야기해. 아가씨, 그거 화장대 옆에 있는 서랍에서 발견했죠? 거기에 잔뜩 있었고 그거 내가 가져다 놓은 거예요. 당신이 수리할 태그 달아놓은 것도 내가 다 빼놨고 근데 잠깐 옆방으로 옮겨놓은 것도 절도죄가 되나? 결국 내 예상대로 가져간 아가씨 잘못이 맞잖아. 뭐야, 당신 갑자기 왜 이래? 무슨 갑자긴 갑자기야. 너희들이 날 이렇게 만들었잖아. 내가 쟤 하는 짓 당신한테 말했지? 근데 당신 귓등으로도 듣는 척도 안 했잖아. 내가 쟤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말했는데 당신은 관심도 없었잖아. 나 쟤 때문에 살도 빠지고 원형 탈모도 왔어. 거기다 생리주기도 엉망으로 되고. 근데 당신 동생이라고
이 집은 하나밖에 없는 귀여운 막내딸이라고 제대로 혼 한 번 낸 적 있어? 샵 물건 탐낼 때도 도둑질해서 걸렸을 때도 전부 다 나 혼자 감당했어. 잘못한 년은 잘못했다는 말 한 번은 안 했는데 내 입에서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입에 배도록 말했다고. 왜? 당신들이 쟤를 그렇게 키우고 감쌌으니까. 야, 이현수, 너네가 너 화장품 사주는 사람이냐? 너가 들어올 수도 없는 곳에 낙하산으로 취직시켜줬으면 고마워할 것이지 계속 부탁만 해. 누구는 수습 스택 기간 없었어? 다들 그때는 그 돈으로 잘만 살아. 나중에 더 잘 될 꿈 하나 가지고 그 적은 월급도 아껴가며 살아간다고. 그럼 열심히 하기라도 하지 도둑질까지 해.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 하나 없고. 너 때문에 내가 샵에서 얼마나 눈치가 보였는지 알아? 지금까지도 샵 직원들에게 미안해서 얼굴을 제대로 못 쳐다봐. 그런데 네 돈 줄인 화장품 안 준다고 니까짓 게 감히 나에게 시집살이를 시켜? 그 나이 먹고 취직도 못하는 게 어디서 너 사회에서 일하면서 나 봤으면 얼굴이나 제대로 쳐다봤을 것 같아? 어차피 도둑질한 사건 때문에 취직 못하는 거 아는데 혹시나 어디 이상한 곳에라도 취직할까 싶어서 네 정보 이 바닥에 싹 다 돌릴 거야. 이쪽에 발도 못 디디게 할 거라고. 그리고 너, 이현수,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당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네가 당한 일은 이렇게 사람 팰 정도로 큰일이냐? 내가 눈이 삐어도 단단히 삐었지. 너처럼 남의 편인 남편은 나도 필요 없어. 이혼하자고. 뭐, 너 왜 이래? 무슨 이혼이야? 그리고 이혼할 땐 하더라도 네가 꾸민 짓 때문에 생긴 손해배상은 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그걸 왜 배상해? 훔치고 팔아버린 건 네 동생인데. 네 동생 매를 이렇게 잡아봐. 그러면 어디서 막노동이라도 해서 돈 벌어오지 않을까? 그 돈으로 충당하면 되겠네. 뭐? 이게 정말 와이프라고 봐주니까. 눈이 돈 남편은 저에게도 손을 대려고 했지만 다행히 제가 말을 시작하기 전 신고해놓은 경찰들이 때맞춰 오면서 저지를 당했죠. 남편은 곧바로 현장 가정폭행범으로 체포를 당했고 엉망이 된 얼굴을 가진 동생에 대한 단순 폭행 혐의도 가지게 되었어요. 이후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정신을 차렸는지 용서를 구하며 다시 생각해달라고 했지만 이미 남편에 대한 실망으로 마음이 떠난 저는 이혼을 선택했죠. 아직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지금은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는 중이에요. 그렇다고 이혼에 대해서 후회나 아쉬움 같은 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선택에 대해서는 아주 대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 남자와 신우이를 두고 살면 앞날이 뻔하지 않겠어요? 그냥 저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면 될 것 같네요. 앞으로 마음 정리 잘하고 좋은 여자가 되어 좋은 남자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제 복수극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기대하신 것처럼만큼은 아니더라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현실임을 이해해주시고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읽어주셔 감사합니다.